자, 29번에 4번입니다. 이거 앞에서도 봤던 거죠. 자, 군인 간에 군인들 이제 그 추행을 했는데 요게 학문성교 이런 걸 했는데요. 합의를 기초로 했습니다. 합의가 된 행동이에요. 그럴 때 군형법의 추행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전합 판결에 나왔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32번은 2번입니다. 자,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그 위계위력으로서 간음추행죄를 처벌하는 형법 302조가 있는데요. 이때 심신미약자 같이 판단 대처 능력이 낮은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위계나 위력을 쓰면 죄가 되는데 왜 그럽니까? 판단력이 낮아서 그래요. 일반인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경우 유무형의 행사에 대해서 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피해를 볼 가능성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을 강간죄나 추행죄보다 완화한 거예요? 엄격하게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완화한 게 맞습니까? 맞죠? 자,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들어가면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때려서 간음해야 죄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보호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이 없어도 속임수만 써도 속임수 위계만 써도 죄가 되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구성 요건을 더 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많이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화된 형태다. 맞습니다. 자, 32번에 3번.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잠을 자고 있네. 항고 불가능이죠. 일시의 약물에 의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 술 취하고 비몽사몽.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 있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래요. 자, 그럼 중간간째 항고 불능 상태가 돼요, 안 돼요? 푹 자고 있거나 만취해 있거나 비몽사몽, 약에 취해서 이런 상태, 항고 불능한 상태가 되죠. 자, 37번의 디귿입니다. 자, 모욕죄는 이제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죠. 그 내적 명예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추상적 판단이나 그죠? 막연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야 되죠. 사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죄가 돼요. 근데 모욕죄는 추상적 감정 상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적시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피해자 외부적 명예가 현실 침해되거나 현실적 침해가 되거나 구체적 현실적 침해가 될 위험이 초래해야 되는 거냐? 침해가 되거나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 위헌범 아닌가요? 위헌범이니까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 추상적 이제 막연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현실적, 구체적 위험이 있을 필요가 없고 추상적 위험으로도 기소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 위험으로도. 그래서 구체적 위험이 필요하다. 틀린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되겠죠? 자, 38번의 기억입니다. 자, 집단 표시의 모욕이에요. 여자 아나운서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여자 아나운서들을 싸잡아 비난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구성원 개인. 그래서 MBC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가 37명 있거든요. 그중에 누굴 말하는 거지? 정확히 누굴 말하는 걸까? 이렇게 개인에 관한 모욕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이제 아주 적거나 뭐 MBC 방송 아나운서가 3명밖에 없어. 셋밖에. 그죠? 셋인데 뭐 하나는 여자고 둘은 남자야.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적거나 그렇게 해서 개별 구성원 A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로 여겨질 수 있다면 그 개별 구성원에 관한 모욕죄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하겠죠. 지칭하는 게 분명하니까.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됩니다. 자, 강론 38번의 디귿번. 이것도 잘 나오죠? 자, 가해 학생한테 폭력 피해 입은 이제 피해자 어머니가 이제 카톡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접촉, 보복행위 금지. 자, 우리 아들에 대해서, 얘는 피해자예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접촉이나 보복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SNS 계정에다가 학교폭력범은 우리 아들한테 접촉하지 마라. 가해학생 A거든요. 근데 이제 가해자 A 이름을 말한 적은 없고
피해자 자기 아들 이름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가해자 A에 관해서 학교 폭력범이라고 명예훼손 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학교 폭력범이라고만 그랬지 그 사람이 A라고 얘를 적시한 적이 없어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40번에 1번. 이거 청문회 2번 나왔었죠? 어용 이친일파 앞잡이 새끼. 앞잡이 새끼. 모욕죄 되었는데요. 됩니다. 자, 40번 2번입니다. 자, 부사관 교육생이 이제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아니,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담당이 와가지고 야, 청소 이따위로 할 거야. 여기 이 물기 봐라, 물기. 물기가 안 닦였잖아. 막 바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간 사람이 뭐라 했냐면 또라이, 또 이런 또라이. 아니, 목욕탕에 스키가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물을 어떻게 다 닦고. 그냥 목욕탕은 그냥 물 청소하면 되는 거지. 뭐 걸레로 다 닦아야 되는 겁니까, 물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글을 게시한 거예요. 자, 상관모욕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목욕탕 청소하는데 물기를 걸레를 어떻게 다 닦아? 그냥 닦아놓으면 지가 마르는 거지. 그죠? 모욕죄가 안 된다 봤습니다. 자, 40번에 4번입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의 접속을 해가지고 뭐 자칭, 타칭, 비하면 떠오는 키워드는 뭘까요? 자, 비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다가 공황장애 이렇게 쓴 거예요. 공황장애. 자, 모욕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황장애라는 말 갖고 이제 어떤 모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공연성의 존버는 발언자와 상대방 피해자. 그래서 그 발언자, 듣는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 비해도 험담을 한 거죠. 이 관계를 다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숨겨줄 것이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퍼뜨려 다니겠죠.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를 따져봐야 되고요. 행위 당시에 객관적 선을 심리한 다음에 이제 불특정 또는이죠. 미시 아니고 또는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죠? 이 전파 가능성이 판례이론이죠. 종합 판단해야 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 발언 이후에 갑이 A에 관한 험담을 B한테 말을 했을 때 실제 전파가 되었는가? 실제 전파가 얘가 진짜 떠들고 다녔냐 이거죠.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나 우연한 사정은 실제 전파가 됐냐 말았냐는 고연성 인정의 소극적 요건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소극이 뭐예요? 부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정적 요건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전파 가능성 이론은 실제 전파가 됐냐 말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갑이 A에 관한 험담을 B한테 말했는데 이 사회 관계가 친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길 가던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얘한테 말을 한 그 자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연성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왜 고연성 있고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제 친구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래, 진짜 친한 사이였어? 친한 사이였어? 그래도 일단 가능성이 있으니까 넌 유죄야.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친한 친구라니까요. 안 퍼뜨린다니까요. 그럼 네가 증거 대봐. 네가 한번 증거 대봐. 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A에 관한 험담을 했던 갑의 말을 실제로, 그죠? 실제로 한 명한테도 전파를 안 한 거예요. 한 명한테도. 진짜로. 실제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네 친한 사람이었구나. 그럼 고연성을 부정하는 게 맞겠네. 이렇게 부정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가능성만으로 일단 제가 되는 건데 친하다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짜 전파가 하나도 안 됐다면 그러면 죄가 안 되는 부정적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있고 실제 원판은 소극적성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론 41번의 3번입니다. 자, 어떤 글에 이제 모욕이네. 명예훼손죄가 아닙니다. 모욕이에요. 객관적 타당성 사실을 전제로 해서 사실이나 그에는 문제, 판단, 생각,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죠. 의견, 생각이네. 의견을 밝히고 타당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좀 욕설이 감정성하는 말이 좀 섞여 있대요. 자, 그럴 때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답이 다 나왔는데, 그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를 좀 보면은 일단 이 초록색 순위가 뭐냐면요. 자,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 자, 그럼 이제 모욕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고 해야 돼요. 구성한다,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이 의견은 모욕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면 상식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욕죄 잘 나옵니다, 요새. 또 하나. 자, 명예훼손죄 같으면은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잖아요. 근데 모욕죄가 위법성이 조각될 때에는 310조가 적용될 수 없죠. 따라서 총칙 제20조 정당행위가 적용돼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그런 점들이 이 지문의 주요한 쟁점들이에요.